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영 원창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편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원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구원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관저 앞에서 다시 헌법재판소 앞으로 옮긴 우리의 전사들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처럼 마음이 따뜻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하가 내려가서 영하 거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 추위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 계신 우리의 동지님들께 그리고 자유우파의 전사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외치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아투TV에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함께 끝까지 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방송에 항상 스패너를 해주시는 박경영님 얼마나 크고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요, 여기 지금 여행기록님이 탄핵은 원천무효다라고 하는데요. 내란죄 빼면 탄핵은 각하라고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빼면 탄핵은 각하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참 이게요, 엑스맨이 공수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실력이 없는 공수처장 또는 참 바보 같은 공수처장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격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공수처장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수처장 이야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와우 하고 자기가 직접 글을 쓴 것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람의 이 반응이 어떤 의미인지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뉴스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체포영장 재발부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뿐만이 아니라 공조본 체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였나 또 헌재에서 지금 내란죄 빼라고 한 적이 없다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점거 보전 청구가 기각됐다는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구인체제, 구인 완전체를 지금 못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빨리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볼 거고요. 홍준표 시장이요.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됐다는 내용도 오늘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중구라는 교수가요. 윤석열 어디서 법을 배웠길래 저렇게 무식할까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교수님들이 참 언어가 격조가 없네요. 자, 우리 김용현 이제 지금 구속 중이신데요. 접견 금지가 기각됐다고 하는 소식까지 골고루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요. 내란죄를 빼면 탄핵은 각하가 맞다라는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요. 오늘도 법적인 부분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법무법인회 대표 변호사 정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요. 엑스맨 공수처장이 돼버렸어요. 엑스맨이라는 게 오락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엑스맨 공수처장이 됐는데 공수처장이 지금 계속 똥볼을 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살펴볼 건데요. 계속해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은 각하라고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짜장면에 짜장 소스가 없으면 짜장면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홍준표 우리 시장님이 참 뭐라고나 할까 비유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짜장면에 짜장이 없으면
이게 짜장면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정 변호사님,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지금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르죠. 근데 보실 때 제일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전에는요, 우리가 진상도 뭔지 잘 모르고, 네. 어버 하다가 네. 그냥 쑥쑥 당했거든요, 네. 일방적으로.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네. 바로바로 대응들을 하면서 우리가 결집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여론조사가 4% 5%까지 떨어졌어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서 뭐 어제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 40%가 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전혀 다르죠, 국민이. 네, 지금 현재는요, 우리가 과거 2016년도와는 굉장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각 진영의, 좌우 진영의 전쟁이라고 모두가 표현하면서요, 전복될 것 같은 국가 위기에서 우리가 정말 나서야 된다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나서서 직접 정말 전장에 들어간다 하고 있는데요. 작용화되는 것이 너무 두렵다. 그리고 사회화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산화될 것 같은 게 너무 두렵다. 그리고 막무가내 방식으로 밀어닥치고 있는 민주당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나왔다. 민주당의 억지 주장이 이제는 질린다. 그리고 탄핵시키고 있는 저 모습이 꼬라지가 보기 싫다. 그리고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는 민주당이 싫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뻔뻔스럽게 나오는 모습이 정말 너무 싫어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국민이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요, 정준기 변호사님. 네. 이재명이 굉장히 초조한가 봐요. 너무 많은 방법으로 지금 좀 이렇게 다구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기 직전에 한번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네. 이재명이 집행유예 1심 판결을 선고받고 막 거의 그로기 상태였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뜻밖에도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가지고 저거 뭐야?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게 바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였어요.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특검법, 재표결 막 이런 걸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네. 그것을 보고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은 우리 보수파에서도 예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네. 이 계엄령을 선포를 하면서 갑자기 그냥 우리가 사실은 공세를 취하던 상황에서 오히려 완전 역전 KO패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졌고,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측이나 좌파들이 신이 나가지고 마구잡이로 막 주먹을 휘두르면서 내란 수계, 내란 동조, 내란 공모서 모든 것이 다 내란탕이었죠. 내란 라면이었고, 내란면이었고, 모든 게 다 내란 관련돼서 다 연결했었는데, 이제 이것이 쭉 가다가 보니까 한덕수 우리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도 이렇게 탄핵 소추를 하는 걸 보고 이제 국민들이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굳건한 의지로 끝까지 싸우고 투쟁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시에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많은 국민들이 두렵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 계엄으로 인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여파나 이제 이런 게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왜 계엄을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네. 사람들의 이제 국민의 여론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고, 그래서 의외로 지금 많은 분들이 조심스럽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사실은요, 12월 초부터 대통령 탄핵 외치더니 탄핵이 결국 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사실 피로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아니 정말 진리의 정도로 피로도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요, 또 탄핵?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개그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하니까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국민들도요, 탄핵해! 최대행 죽게! 탄핵해! 최대행 제발 탄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꼴 보기 싫으니까 최대행 탄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탄핵이 이제 겁이 안 난대요. 말만 하면은 그냥 탄핵하세요. 밑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왜요? 최대행도 하는데 다른 사람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뭐지? 왜 민주당에서 저런 식으로 하고 있지? 민주당에서 지금 저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번 뉴스입니다. 공수처에서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를 하니까 동아일보에서요, 존재감 보이려다가 헛발짓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갑자기 공수처가 지금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보수파 입장에서는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가져간 게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공수처랑 경찰이랑 검찰 가운데 어디가 제일 수사를 잘할 것 같아요? 일은 검찰이죠. 공수처가 잘할 것 같습니까? 경찰이 잘할 것 같습니까? 저는 경찰이 잘할 것 같아요. 공수처가 수사도 제일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인적 구성, 숫자, 역량,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수사, 전체적인 수사 역량이 가장 떨어지는 것도 공수처예요. 근데 그러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가져갔으니, 그죠? 어떻게 보면, 서슬퍼런 검찰이 칼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휘청거릴 수 있었는데, 다행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공수처는요, 내란죄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적인 하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판사 쇼핑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시를 전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24시를 넘었으면 다른 사람한테 될 수 있으니까 그 이전에 그 문제의 급판사한테 사건을 배당되게 하려고 급하게 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판사 쇼핑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내란죄 관련해서 수사권도 없고 이런 많은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도 일천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집단에는 좀 잘난 척하고 공수처의 존재감을 보이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헛발질 그 자체였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 공수처라는 데가요, 본인 혼자만 한 것도 아니에요. 공조본 체제라는 걸 또 만들었었어요. 12번 뉴스인데요. 공조본이라고, 공수처도 아니고 공조본 체제라고 만들면서요, 갑자기 공수처장이 나타나서 자기가 뭔가를 할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공수처가 지금 여기에 하는 게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근데 공조본 체제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공수처장이 자기가 체포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여기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공수처 제도를 이렇게 면밀하게 보면 공수처가 수사지휘권이었거든요, 경찰에 대한.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 경찰을 쓰면 위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면 또 경찰도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이전에 워낙 뭐 공수처법 포함해가지고 이 민주당 애들이 날림으로 법을 만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14번 뉴스 한번 볼까요? 아예 대놓고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엑스맨 공수처장이라고. 엑스맨 공수처장에 신을사오적, 그 다음에 빈손철수 이러면서요, 야당과 여당에서 거의 집중 포화를 맞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은요, 야당에서 욕을 하면 여당에서는 감싸고 여당에서 욕을 하면 야당에서 감싸거든요. 근데 양 쌍방에서 지금 욕을 먹는 공수처가 되고 공수처장이 되는데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스텝 꼬인 공수처래요. 네, 뭐랍니까 지금? 예, 그렇죠. 사실은 이런 수사기관은 결과가 모든 걸 말하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우리는 바라지 않는 것이지만 공수처 입장에선 이거를 관철해야 조직의 그리고 기관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못했으니 이 공수처 뭐 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요, 공수처 존폐론 수준을 넘어서서 아마 공수처를 없애는 쪽으로, 그죠? 아마 그런 법안이 발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10번 뉴스를 보면요, 10번 말고요, 9번 뉴스입니다. 졸속 공수처 추진한 민주당의 업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불발에 스텝만 꼬였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9번 뉴스입니다. 공수처가 졸속으로 너무 만들어졌던 건 원래 민주당에서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요, 대한민국 현 상황이 복잡한 거는 다 민주당에서 시작돼요. 민주당이 막 줄타넥을 해서 문제죠.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줄타넥 해놓고
오랫동안 직무정지 시키려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안 해서 문제잖아요. 그러다가 막 다시 임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먼저 탄핵시키는 바람에 또 꼬인 거지 않습니까? 공수처도 마찬가지예요. 지네들이 법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는 뭡니까? 공수처장을 욕을 하니까 아마 공수처장이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제가 공수처장이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민주당 니네 법이나 좀 제대로 만들어 놨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법을 이렇게 말해놓고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오리온님이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오리온님 말씀이 너무 맞는 말이어서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유튜브도 없고 일방적으로 조중동에게 당했어요. 거짓 선동에 속수무책이었죠. 박통에게 참 미안합니다. 힘을 보태지 못해서. 지금은 다릅니다. 우린 이깁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요, 정말 여기에 100번 공감해요. 아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미 법적인 내용은 다 들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유튜브를 봐서 다 알아요. 공수처가 뭔지, 공수처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이게 탄핵에 기각이 되는지, 왜 내란죄를 빼고 나면 문제가 되는지, 이제는요, 체포영장까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아니 지금 머스크 얘기가 며칠 전 건데 이제 얘기하냐는데 제가 이걸 왜 올렸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머스크 이야기를 제가 왜 썼냐면요. 사실 이 머스크 이야기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머스크 장관이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해드리려고 제가 머스크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맞아요. 이거 유튜브든지 많이 법적으로 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야기만 너무 하다 보면은 매몰될 수가 있어요. 무엇에 매몰되냐면요. 우리 이야기 계속 들으면서 아 우리가 진짜 이기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정말 이기는 것 같아. 여기다가 아 진짜로 우리 지금 이긴 거 맞고 이제 무조건 기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니에요. 냉정해야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요. 여러분 이번에 키세스 전사라고 보셨죠? 키세스 전사.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우리 쪽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랐던 거. 좌파 쪽에서는요. 자기네 전사래요. 키세스 전사가.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제가 잘 아는 기자님들이 계셨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봤어요? 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보수 쪽에서 돈 주고 고용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진짜 일반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무슨 소리 일반 국민들인데 젊은 애들이 그게 왜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키세스 전사 이게 정말 대단한 두꺼운 건 줄 알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이거 정말 보여드리고 이거 두꺼운 거 아니에요. 이거 따뜻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말 이거 뭐 쓰고 있으면 되게 따뜻해서 바깥에 앉아 있는데 별로 힘 안 드나 보다 그러는데 이거요? 이거 얼마나 얇은지 아세요? 이거 추워요. 이따가 이런 설명을 다 드리면서 제가 하나 다 설명드리려고 지금 방송을 준비한 거고요. 또 맞아요. 지금 이거 고생한다고요. 제가 지금 댓글에 나오시는데 일반 국민들이 고생하는 거 맞아요. 제가 언제 고생 안 한다 그랬어요. 일반 국민이 고생하는 거 맞고 지금 피로도 높은 거 맞고. 그런데 정말 잘못 나가고 있는 뉴스들 제가 소개 하나 할게요. 여러분 16번 뉴스 보세요. 제가 이 뉴스 보면서 오늘 이거 지금 아직도 너무 편파 방송이구나. 자 16번입니다. 16번. 자 있잖아요. 16번 다시 1 말고 16번이에요. 기사가 나왔어요. 나를 따르라 신부님부터 사상검정까지. 이게 뉴스가 뭐냐면요. 신부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서 화장실을 이렇게 갔대요. 그리고 되게 질서정연하게 다 돌아왔대요. 그리고 신부님이 그 사람들을 화장실에다가 안내해서 그 신부님이 정말 좋은 신부님이다. 그 내용인데 알고 보니까 신부님이 화장실에 안내했던 사람들은 저쪽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사상검증이라고 한 거는 우리 쪽 사람들을 욕하는 거예요. 우리 쪽 사람들은 야 너 핸드폰 봐봐 이러면서 정말 우리를 욕을 갖다가 심하게 해놓은 내용이에요. 정 변호사님 저 기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그 JTBC인데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잘 읽어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그 어떤 성당에 네. 신부님께서 나와서 집회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나를 따라와서 화장실 쓰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화장실 쓰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래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 지금 현재 신부님이 계신 그 성당이 우리 좌파들이 하는 그 집회 장소랑 가까운지 우리 우파들 자유우파가 하는 곳과 가까운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내용으로 봐서는 좌파 쪽인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랬는데 막 그쪽에서는 온통 이제 칭찬 일색이죠. 토요일 밤에 화장실을 찾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 신부가 성당 안으로 화장실을 안내했다. 아 근데 좀 이상해요. 아니 그냥 화장실 쓰세요 그러면 되지. 신부님이 왜 굳이 안내를 그러니까 해요? 이런 게 기사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심을 하면 되는 게 아닌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중동 그리고 뭐 JTBC라든지 그런 데서는요. 이미 신부님이 나를 따르면서 저게 미화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쪽 기사는요. 사상 검증을 하고 있다 그러고 정말. 그리고 이거 쓰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저쪽 사람들이라 그러고요. 또 이거 쓰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네 쪽 사람이라 그러고 신문과 뉴스가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하면은 지금 당연히 헌재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좌측 뉴스가 더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이 우리 유튜브를 보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생각보다 그렇게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것도 반응은 오히려 저쪽에서는 지금 그 고수한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런 조목조목 제가 지금 뉴스를 다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그 와중에 18번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증거 보존 신청을 또 했더라고요. 누가? 강혜경이, 명태균 사건의 강혜경이 검찰에다가 증거 보존 신청을 한 거예요. 자, 정 변호사님 이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증거보존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사건들 재판 또는 수사를 할 때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보존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누가 증거보존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수사기관이 또는 피의자가 뭐 이런 사람이 증거보존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김혜경이가 증거보존 청구를 할 권한이 없어요. 근데 권한도 없는 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보존 청구를 했다. 그래 놓고는 이거를 막 선전전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에 부부 김건희 여사 핸드폰에 뭔가 어마무시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막 연기를 피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도 다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다 하나하나 체크해야 돼요. 왜 저 사람들이 이걸 증거 보존 신청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거를 했는지 또 볼까요? 28번 뉴스 볼까요?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김용현 접근 금지 준항고 기각. 준항고까지 갔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신체 자유가 있어요. 그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게 구속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제도는 엄격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구속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속이 돼 있더라도 접견교통권을 인정을 해요. 접견교통권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변호사와 접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변호사와 접견할 수 있는 권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의 무제한입니다.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막을 수 없도록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변호인과의 접견권이고요.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권도 인정을 합니다. 비록 구속이 돼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한 인격체로서 그동안 맺어온 사람들과의 계속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형이 확정된 사람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좀 차별을 두는데, 그러니까 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접견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많게는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항상 접견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김영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사들이 이제 중간에 나서서 보고 싶은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 그죠?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접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검찰에서 접견 금지를 했어요. 근데 이 접견 금지를 했는데 일반인의 접견을 금지하고요. 또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금지를 시켰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잘 안 하죠. 아유, 안 하죠. 제가 보기엔 거의 괘씸죄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정당했다라고 사실상 검찰이 보기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무슨 가족이나 친척이 증거인멸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구금시설의 안전이나 질서가 위해되겠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김용현 장관에 대한 지나친 일반인 접견금지나 편진 수발신 금지는 이거는 좀 너무 과하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관저 앞에 체포 사건에 지금 관심이 다 쏠려 있을 때 이렇게 김용현 접근 금지까지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강혜경의 윤석열 대통령 증거 보전, 핸드폰 증거 보전 청구도 있었고요. 김용현이 접근 금지도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계속 기각이 됐기 때문에 계속 접근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편지도 받을 수가 없고 연락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아까 어떤 분이 토마리스인가요? 어디 가서 댓글을 썼더니 고소한다고 하는데 지금요. 다른 데 가서 댓글 쓰기만 해도 고소한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쪽에서 조금만 움직이기만 하면 그거 고소한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께서도 댓글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지금 체포영장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발부된다고 하는데 체포영장 발부되면 바로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아까 댓글 잠깐 쓰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발부 아직 안 됐고요. 그리고 발부된다고 해도 또 저번과 똑같은 상황으로 또 진행될 거고 또 이제 여러분들 많이 걱정되시죠. 지금 계속 걱정되시는데 당연히 또 이제 국회의원들이든 누가 나가서 또 막아야 되고 하는데 아직은 발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해서 내란 괴수 이재명이라고 했다고 캡처해서 고발한다고 이건 원래는 고발 당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주계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댓글에 내란 괴수 이재명이라고 쓰면 일단 고발한다고 하는데 고발 대상은 되죠? 뭐 고발이야 고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내란 괴수 이재명 하면은 글쎄 이게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모욕이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고발은 당할 수도 있겠네. 아니 고발을 하는 거야 지 마음이니까 뭐 경우에 따라 뭐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고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뭐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 우파 유튜버 4명이 내란 선전죄로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고성국 박사님 변호인을 맡아갖고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의견서 초안을 한번 제가 좀 작성을 하다가 왔어요. 근데 작성을 해보니까 결론 처벌할 수가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왜 무고가 안 되느냐. 이거 법리적으로 무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무고로 고소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발을 해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선전전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발로 절대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 그죠? 마음 같아서는 진짜 우리도 무고로 고발해서 걔 가서 조사받게 하고 싶다. 네, 그런데 26번 뉴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방금 같은 사례입니다. 홍준표 시장도 지금 고발됐죠? 네, 홍준표 시장도 바로 내란 선전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고 합니다. 네. 예, 근데 뭐 지방선거 당시에 측근들의 여론조사비 대납 이런 문제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조사 과정에서 이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상계엄령을 해프닝으로 치부하면서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조금만 풀면 아니 진행 중인 내란이 아니고 진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미 끝난 내란 아닙니까? 끝난 내란에 대한 어떻게 선전이 가능해요? 만약에 이 논리대로면요,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전두환의 12.12 쿠데타는 정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요, 이게 내란 목적 선전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 봐봐요. 다시 얘기하자면은 그 사람들이 고발할 수 있어요.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토마리스님 얘기하셨는데 고발할 수 있죠. 그런데 죄는 되지 않는다. 단 지금 독이 올랐어요. 독이 올라서 정말 다 고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로 다 고발해. 그게 난사 중이에요. 독이 올라서. 곧 이제 이재명이 재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홍준표 시장도 지금 고발이 됐는데요. 네. 아까 여기 우리 댓글에 보니까 또 우만세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댓글 있었으니까 21번 뉴스 우만세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거 지금 다 소개해드리면서 지금 최근 오늘 있었던 얘기를 다 소개해드린 거예요. 민주당에서 대선 준비 착수 시작했고요. 우만세를 발족했대요.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우만세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만세는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요, 우만세라는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우파 만세! 인자. 아이디어 되게 좋은데요? 네.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상 대선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책, 조직, 기타 등등 해서 2027년 원래 대선을 앞두고 준비하려던 조직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내부적으로 대선이 있을 걸로 보고 우만세를 이미 발족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어렵죠, 우리는. 얘네들은 원하는 게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우만세 발족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게 우선이죠.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혹시라도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간들이 훨씬 짧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더더욱 좌파들은 민주당은 말입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웃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우만세를 통한 이 대선 준비가 쓸데없는 결과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아까 우만세가 우파만세라는 정준기 변호사님의 발상 정말 좋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요, 우만세를 발족하고 지금 사실은 대선 준비에 갔어요. 그런데 전 이 말 해주고 싶어요. 네 재판이나 잘 받으라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제일 잘못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재명과 문재인을 빨리 잡아놓지 않은 게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동훈을 믿어서 한동훈을 지금까지 옆에 두게 했던 것도 물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한동훈을 돕기 때문에 얘네들을 못 잡아넣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얘네들을 잡아넣었으면 지금 훨씬 더 안정감이 있었을 것이다. 왜 이재명을 구속해서 재판을 못 받았을까? 전 그게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재명을 구속 재판 안 받은 것이 지금 아주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우만세를 발족했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뉴스를 소개해드리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참 우리가 관심이 딴 데 가 있는 동안에 다른 데서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한동훈이 분탕질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쵸? 자, 그렇습니다. 한동훈은 이재명에게 은인이라고요. 그렇죠. 한동훈은 이재명에게 은인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한동훈도 이재명의 엑스맨이에요? 아니요, 그냥 은인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요, 23번 뉴스를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제 지나간 걸 봤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PD님, 제가 머스크 거, 제가 캡처한 거 좀 보여주세요. 아, 머스크가 글을 썼다고 해서 저는 뭔가 했더니요, 제가 직접 캡처했습니다. 아, 진짜, 저 보세요. 제가 직접 캡처한 거예요. 들어갔더니 머스크가 진짜 저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머스크가 대한민국을 저렇게 올리고, 정말로 저렇게, 와, 저 깜짝 놀랐어요. 머스크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갖죠? 저거 제가 제 핸드폰으로 제가 캡처한 건데, 정 변호사님 어떠세요? 예, 저거 어딥니까, 위치가? 저거 광화문요. 아, 광화문. 진짜 멋있네요. 예, 어떠세요? 저거 보니까 기사.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머스크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알다시피 막 우주로 가는 뭐 스페이스 X부터 시작을 해서 테슬라라는 그런 어떤 그 전기 자동차, 그다음 스타링크, 기타 등등 한마디로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그런 어떤 세계적인 국가 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라 그러더라고요. 원래 미국 출신이 아니라. 그래갖고 요번에 이제 그 트럼프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장관까지 올랐죠. 장관까지. 근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는 머스크가 이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 아들인가요? 아, 트럼프 아들요? 네, 트럼프 아들인가가 갑자기 성전환 수술을 해버렸대요. 그거를 보고 저런 거를 동조하는 민주당은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다라고 하는데 이 머스크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대한민국에 관심을 트럼프 아들이 아니고 딴 사람 아니에요? 누군가? 예. 트럼프 아들일 리가 없죠. 트럼프 아들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뉴스 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되게 이 트럼프와 이제 비슷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면서도 되게 창의적이고 그리고 선진적인 어떤 그런 기업 운영을 하는 분이신데요. 그런 분이 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이 탄핵 반대 시위에 상당히 서프라이즈, 놀랍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머스크가요, 이 탄핵 찬성이나 머스크 아들이래요. 트럼프 아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머스크 난리가 아들, 났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머스크 아들. 여러분 머스크 아들인가요? 지금 예, 깜짝 놀랐습니다. 머스크 아들, 예, 머스크 아들입니다. 그래, 근데 이제 머스크가 인용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아들 아니라고 하죠. 정정합니다. 트럼프 아들 아닙니다. 네, 머스크 가짜뉴스 아들. 퍼뜨린 거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저기 있네요. 기사. 예. 네, 기사 보세요. 여자가 아니라고 그냥 안 넘어가 머스크 저격한 트랜스젠더 딸. 아, 그렇죠. 이거 딸이 왼수죠. 이제 저 정도 되면.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하는데 이 머스크가 올리는 사진을 보면 재미난 현상이 지금 탄핵으로 말입니다. 우리도 시위를 하고 좌파들도 하는데 올리는 사진은 전부 우리 쪽 사진만 올려요. 네. 어떤 느낌이 듭니까? 트럼프와 가까운 머스크가 우리들 사진만 올린다. 우리 자유파 집회 사진만 올린다. 그렇죠. 미국은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요. 일론 머스크는요. 트럼프 행정부 장관이 될 거죠. 근데 우리 일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3번 뉴스 보겠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정상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대요. 왜냐면 이 일론 머스크가 제가 이거는 독일 뉴스를 보다가 찾아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독일 쪽에 있는 아니면 그쪽에서 좌파에게 한마디씩 하고 있는 거죠, 정 변호사님. 네, 그렇죠. 거꾸로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입장을 계속 보이니까 네. 현지에서는 좀 선을 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치를 사실상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그죠? 하니까 또 아마 독일에서는 난리 날 만한 부분도 있는 거죠. 내정 간섭 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아이 뭐 또 그렇다고 머스크가 한마디 했다고 그걸 내정 간섭을 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파악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정부가 시작되고 나면 취임을 하고 나면 많은 부분이 지금 희망적이다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에 들어가서 와우라고 한 거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독일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뉴스들을 보니까 확실히 트럼프 정부가 우파 정당에 우파 쪽에 관심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지지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정말로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소식을 했고요. 그 스탑 더 스틸이라는 그 구호를 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머스크가 이 구호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희망 고문이라기보다는 외국의 뉴스를 봐도 이게 맞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27번 뉴스인데요. 이중구라는 교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서 윤석열 어디서 법을 배웠길래 저렇게 무식할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이 사람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요 이준규 서울대 명예교수라고 해서 이 사람 누군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경제학과 교수더라고요. 네. 근데 경제학과 교수가 지가 법을 좀 아나요? 저는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디서 법을 배웠기에 저렇게 무식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네. 본인이 적어도 법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아야 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경제학 교수지만 너 사법고시 합격한 윤석열 너보다 내가 법을 훨씬 더 잘 알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준규 교수가 그런 역량이 있나요? 아니 근데 왜 말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죠?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일부러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이 했던 얘기를 자 이준구라는 사람이 한 거로 치지 않고 네. 한번 들어보세요. 일개 시정잡배가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도 기가 막힐 지경인데 한나라의 대통령이 아나무인으로 나오니 마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든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법을 공부했기에 검사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그런 무식한 발언을 감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하면 수사기관에 제발로 걸어들어가 떳떳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 될 일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한 사람의 만행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이제 무법천지의 시대로 들어가려는 것 같다.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영장까지도 불법이라고 하기는데 무엇을 법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적반하인가? 공수처와 경찰 수뇌부를 고발하겠다고 하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죄를 짓고도 오히려 자기 성을 내며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이 과간이다. 평균 정도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언감생심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텐데. 자, 보세요. 이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이중구 교수가 했다고 빼고 그냥 얘기 들어보세요.
좌파들의 얘기를 그대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4번 뉴스, 유시민의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광고를 해야 되니까 정말 이거 빨리 할 테니까 나가지 말고 들으세요. 알부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쌀쌀한 겨울 면역력 건강 관리를 위해서 쉽게 마시고 빠른 효과를 보는 남자의 원정한 알부민을 소개해드립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마시는 알부민은 면역 증진,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로얄 젤리 분말과 아르기닌 성분, 그리고 비타민과 아연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 기력 떨어지는 분, 술자리나 야근이 잦은 분 도움됩니다. 아투 구독자분들을 위한 단독 특가 이벤트도 준비됐는데요. 2박스 구매하시면 1박스 더 드리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주문해 드시고 겨울철 건강관리 하세요.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알보민 맛있어요. 4번 뉴스입니다. 네, 유수민. 윤체포 쉽지 않아. 나 잡아라 가라 하겠냐. 경험 많은 경찰에 맡겨라. 유시민은 왜 튀어나왔대요,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예전에 학생운동할 때 네. 지가 잡혀본 경험이 있나 보죠? 응? 그러니까 사람 잡는 거는 경찰이 최고다. 이제 이런 네네. 자기의 경험의 반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저기 뭐 공수처 같이 그냥 무능한 조직 말고 예전에 자기를 잡았던 그죠? 그런 경찰이 나서면 윤석열 대통령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 댓글을 보면은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경찰 특공대 헬기 투입한대요. 강제 체포한대요.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PD님 지금 혹시 무슨 그런 속보 떴나요? 아직 체포영장도 없는데, 지금 여러분 댓글을 보면은 누가 혹시 유튜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런 사건이 있는 건지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게 사실은 불법이죠. 지금 그런 내용을 제가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정말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못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 변호사님. 만약에 경찰이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대통령을 네. 체포하려는 시도를 하면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저는 헬기가 격추되는 상황도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자, 우리가 자기가 좌파고 우파고 관계없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엄으로 인한 이 탄핵 사태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아직도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 막 경찰이 쳐들어가가지고 체포해가지고 막 끌고 나오는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한가요? 눈꽃만큼이라도 대한민국의 국격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좌파가 더 제대로 된 좌파라면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너무 가짜뉴스에 현혹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뉴스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바로 11번입니다. 경호법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 있어요. 네. 네, 경호법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 있는데 헬기로 어떻게 하겠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약간 걱정되는 게 우리도 너무 가짜뉴스에 현혹이 되면은 사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사람이 돼요. 자, 경호법 폐지한다는 건 사실이죠, 정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다른 해외의 경우에도 별도의 조직인 경호처를 두지 않고 경찰이 그런 일을 만든 경우들이 이제 네. 일상적이에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경호처가 필요한 게 그 북한의 존재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과의 어떤 이 관계 문제, 이 갈등 문제와 안보적 위기 문제를 좀 어느 정도 극복하고 나면 그러면 이 경호처 정상적으로 가야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하자면요. 체포영장 아직 발부 안 됐습니다. 안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 막 이렇게 와 이렇게 너무 선동에 당하지 마시고요. 체포영장 아직 발부 안 됐고요.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헬기 타고 와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근데 경호법 폐지하겠다는 건 사실인데요. 지금 현재 사실은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체포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많은 곳에서 방송 들었다고 아까 하셨는데요. 맞아요. 지금 현재에서는요. 내란죄 제외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강단 있게 나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란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지금 되게 빨리 진행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 변호사님 지금 일단 보시면 어떻습니까? 헌재에서. 예, 헌재에서 지금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데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완전 안고 없는 찐빵 아니냐, 공갈빵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오늘 우리 변호인이죠. 변호인이 이런 얘기, 윤곽근 변호사님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탄핵 소추안 내용 중에 80%가 내란죄에 관한 건데, 내란을 없애면 이건 각하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근데 또 이 민주당이나 좌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봐라. 그때 국회에서 원래 탄핵소추안을 만들었는데 준비기를 거치면서 그걸 5개인가 하는 이렇게 헌법 위반 사유, 법률 위반 사유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7개인가로 정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굳이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내란죄를 묻지 않고 그것이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지금 이쪽에 민주당과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암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금 오히려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 내란이 핵심이 아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지금 헌재가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왜냐면은 헌재에서 입장에서는요. 조금 있으면 2명이 지금 빠져나가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4월 18일이 되면, 네. 그죠? 과거에 문재인이 이제 대통령으로 임명했던 2사람. 네. 그죠? 권한대행을 포함해서 2 그렇죠. 사람이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2 사람이 다 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흥배를 포함해서 이 누군가는 2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빠지면 우리한테 유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명은 누가 임명해요?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이제 임명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헌법재판의 국면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지금 어쩌고 하는 그런 이상한 애도 같이 그냥 임명을 해도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거꾸로 좌파의 논리대로, 민주당의 논리대로, 그래 그러면 다 임명할게, 이렇게 그럼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댓글처럼 반드시 4월 18일 이후까지 버텨라. 그런데 지금 버텨야 되는 거네요. 당연히 버텨야죠. 진짜 버텨야 됩니다.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든지 어떠한 방식을 동원하든지 간에 반드시 4월 18일을 넘기기만 하면,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무조건 기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재명이 5번 뉴스인데요. 이재명이 최대행, 제2의 내란행위다. 라면서 갑자기 최상목 대행을 지금 압박해요. 이 압박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임명하라, 그거 아니에요? 아니, 임명은 물 건너 갖고 또 좀 현재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지금 22일인가 빨리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임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되게 오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헌법재판소에서 말입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결정한 헌법재판소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만약에 결정을 내렸다고 쳐요. 그럼 그 결정이 있으면 그것이 대통령의 임명을 대신할 수 있나요? 못해요. 왜? 상권 분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접강제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라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지만, 끝까지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마은혁이 난 임명 못해 하고 임명을 안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임명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몇 월 며칠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거는요, 새로운 입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그런 걸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는 단어를 잘 들어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헌재에서 내란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겠다. 재판부가 판단하겠다. 국회 측에다가 내란죄 빼라고 권유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요. 네네. 우리는 우리 진행하겠다. 내란죄 그거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할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 워딩을 정확하게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거 그냥 알아서 심판할 거야. 신경 쓰지 마. 우리 그냥 시간 내에 빨리 진행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헌재에서 지금 이 최상목이 임명을 해놓은 그 2 사람이 얼마나 나쁜
그러니까 월권 행위를 했는지 또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알겠지만요. 지금 이거 헌재 이 두 사람이 현재 몫이 정말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임명한 부분이 정말로 이게 어떻게 될지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 변호사님? 예, 이 그렇습니다. 두 명 헌법재판관 두 명은 부적법하다. 19번 뉴스예요. 이게 재심 사유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그렇습니다.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포인트를 계속 놓치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이 낸 서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는 저는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왜 안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모든 재판 가운데 어느 걸 제일 먼저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의 네. 탄핵 재판을 제일 먼저 지금 하겠고 그게 제일 급하고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을 현재 만약에 8명이 하는데 근데 거기에 판사가 아닌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에 앉아갖고 재판을 하면 또는 좌파가 앉아서 재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과 지위가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앉아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8명 가운데서 뭡니까? 2명이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급하게 한다고 그 8명 중에 2명이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자격이 있고 없고는 나중에 판단하고 야 일단 결정부터 해. 이게 말이 돼요? 만약에 했어. 그 결정부터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명이 자격이 없는 게 밝혀져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심해야 되잖아, 재심.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2명이 실제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네, 여러분 제가요, 이제 지금 우리가 며칠 내내 관제 앞을 지켰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한번 이런 얘기 해보고 싶어요. 이게 관제 앞을 국민들이 가서 이 추운데 관제 앞을 지킨다고 될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법과 논리적으로 정말 싸워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는 그냥 다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나가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진짜 정말 이걸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막으면 정말 막을 수 있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나서야 되는 건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그 앞에서 앉아서 막아야 된다고요. 국민이 막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지금 체포영장 다시 발부한대요. 그러면 자 발부돼요. 그럼 우리 또 가서 그러면 그 기간 지나면 또 가서 자 현재 재판은 4월까지 계속 진행돼요. 그러면 1월, 2월, 3월 우리 아까 어떤 분이 댓글 썼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지친다고요. 맞아요. 정말로 이게 지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이걸 계속 진행한다는 거죠. 왜? 자기네들이 얻을 때까지. 맞아요. 지금 여러분 댓글 볼까요? 헌재도 좀 빨리 안 하고 뭐 하세요? 근데 헌재가 빨리 하게 되는 것이 우리한테 썩 유리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전 날까봐 걱정입니다. 맞아요. 저도 걱정이에요. 근데 국힘은 뭐 하는 겁니까? 맞아. 국민의힘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게 정말로 이렇게 계속해서 국민들이 계속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걸까? 맨날 국민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 한남동에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하고요? 한남동에 있는 주민들은요, 지금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너무 지쳐간다. 경제도 안 좋고, 또 날도 추운데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좌파들은 편법을 써도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얘기하는데요. 원래 이럴 때 나서야 되는 것이 원래 정치인들입니다. 정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진짜 나서야 될 분은 한덕수 총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국회에서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통과가 돼서 국무총리로서의 어떤 권한은 행사할 수 없지만 여전히 탄핵이 확정될 때까지
국무총리의 지위는 유지가 되고요. 그 지위에서 유래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지난번 탄핵소추 과정에서 200표가 안 됐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여전히 지금도 저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 대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분수를 모르는 최상무기가 함부로 권한을 남용해서 권한도 없으면서 지 마음대로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은 무효이고요. 2명에 대한 그런 임명이 무효이기 때문에 현재 8명으로 진행하는 헌법재판소 재판 역시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은 더 이상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되고요. 우리 윤곽근 변호사님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 제기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제대로 다퉈야 됩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공수처 지휘권 없는 기관서 짝퉁 영장이다. 위조지표로 물건 사나 그러는데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유효해 넌 나가봤냐는데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난 뒤에 광장에서 거의 살았었고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너 광장 나가봤냐 아니면 아스팔트 나가봤냐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될걸요. 그분이 아마 안 나가서 못 네. 보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네잎클로버가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광장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겨울 내내 지켰던 사람입니다. 다른 얘기 몰라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광장을 지켰죠. 광장은 지켰고요. 저는 맞아요. 전순병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단식을 하든 철야를 해야지. 맞아요. 세금 받아 먹는 너희가 하라라고 하는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토마리스님, 서민들 간헐적 단식이라도 해요. 서민들 너무 힘들어요. 저 지금 서민들 너무 힘든 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시간 임금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을 쓸 수도 없고 가게는 안 되고 지금 물가는 오르고 뭐 과일부터 시작해서 채소까지 다 오르고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걱정이 돼요. 국민들이 너무 살기 힘들고 거기다가 지금 독감이 너무 심하게 지금 지킴이 나라님 저 광화문에서 많이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안 보신 분 없어요. 저 많은 분들이 보셨고 또 지금 이분 다 대답도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국민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가? 이러는데요. 국민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다 나가서 몸으로 막는 건 아니라는 거.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가세요. 근데 안 나간 사람에 대해서 안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국구 저분은 좀 말씀이 이상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안 나간 사람들 보고 너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모두가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일선에 나가야 될 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그 자리에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비 받는 국회의원들이 나가야지 정말로 생활하기 힘든 국민들에게 너희가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독감이요. 많이 심해졌습니다. 열나고 그리고 폐렴까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르신들 혹시 나가서 독감이라도 걸리실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마스크도 다시 써야 되는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해 보여서 이게 내일부터 날씨도 되게 추워진대요. 한파가 지금 오늘 저녁부터 많이 온다고 하고 또 눈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쓰고 앉아있다고 해서 따뜻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해봤었어요. 이걸 해봤는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쓴다고 온도가 확 올라갈 것 같으세요? 이거 썼다고 온도가 올라가서 정말 체온 유지가 되고 밤샌다고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이걸 다 해봤었어요. 바깥에서. 너무 추워요. 이거 써도 너무 추워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지금 이게 이렇게 장기전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꼭 이야기하세요. 나가서 막아달라고 얘기하세요.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나가서 막으시라고 꼭 이야기를 하시고요. 국가 전복 위기 맞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정말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오래 끌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렇다고 빨리 끝나가지고 탄핵돼버리면 어떡하냐요. 그렇다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꼴은 못 보겠대요. 그런데 탄핵 재판이 느려지니까 너무 답답하대요. 근데 국민들 그렇게 힘듭니다.
네, 정 변호사님. 네.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해주세요. 뭐 지금 우리가 크고 작은 전투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핵심 목표고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뭐 싫어하는 분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가운데.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이 사실을 그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사실을 흔들고자 하는 이 좌파들의 음모에 과감하게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지금 좌경화되어가는 대한민국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저도 정말 아스팔트에서 많이 나가서 싸워도 받고 그 자리를 지키기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어려울 때마다 국민이 항상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슬픈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요, 정말 또박또박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스타일이 자극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막 과장하는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 조근조근하게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 그리고 외로우실 때 그리고 정말 어려우실 때 이 방송에서 유여해 적반하장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바로 잡아드리고 그리고 아까 제가 뉴스 소개했듯이 그러니까 잘 나오지 않는 뉴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는 이 자리를 지키는 거. 항상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금은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요. 당장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장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건강 챙기시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에 유여해의 적반하장은 여러분들에게 사랑방 같은 모습으로 항상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박경련님 너무 감사하고요. 토미리스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네잎클로바님이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더 독하게 하라고요. 저보고요 너무 세다고 독하다고 좀 부드러워지래요. 네, 그리고 또 기산홍님 감사하고요. 전순병님 감사드리고 대전이모님 감사드리고요. 서강호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요. 여러분 구독 꼭 좀 눌러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계속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